이영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자, 오늘은요. 지난 3일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도 3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진앙제가 어디였어요? 이번 지진은요. 현지 시간 3일 오전 7시 58분 대만 동부 화롄현 지역의 해안가로부터 25km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 7.2의 대규모 지진이었기 때문에 피해도 매우 컸는데요. 타이완 매체들은 이번 지진이 원자폭탄 32개를 한꺼번에 터뜨린 수준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력인데 예. 일단 인명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현재까지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1,067명입니다. 그리고 화롄현 인근 광산지역 64명, 타이루거 국립공원에 있는 관광객 600여 명이 아직도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예. 징잉 호텔 직원 약 38명은 지금 연락이 닿지 않아서 실종자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 우리 국민들도 대만 여행 많이 가잖아요. 네, 혹시 우리 그렇죠. 국민 피해 상황도 있습니까? 네, 지진이 일어난 이 화롄 지역은 인구 35만 명의 도시로요. 이곳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5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의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곳으로 여행을 온 한국인 관광객 6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무사히 대피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 대만에서는 25년 만에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 1999년 발생해서 약 2,400여 명의 이 사망자를 발생시킨 대지진 이후에 가장 강도가 센 지진이지만 당시보다는 이 피해 규모가 적을 것으로 현지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피해가 컸던 화롄현은 이 여러 건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수도 타이베이는 이 규모 5가 넘는 강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망자는 유명 관광지인 타이루거 국가공원 등 이 산간 지방에서 주로 나왔고요. 건물 붕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큰 강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지진 발생과 발생 시각과 장소입니다. 이번 지진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인 오전 7시 58분에 대만 동부에서 25km나 떨어진 바다에서 발생을 했지만 25년 전에 9.21 대진 같은 경우는 이 시민들이 모두 잠든 새벽 1시 47분에 인구 280명이 넘는 대만 2대 도시 중 하나인 타이중 인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속한 어떤 그 대처가 네. 상당히 좀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대만이 지난 이 9.21 대지진을 겪은 후에 지진에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대만 정부는 지진 등 재해 대비에 관한 법률 등을 그동안 수십 차례 통과시키면서 지진에 대한 대응 및 훈련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국가급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네. 아울러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에 요구되는 내진 설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건물 내진 설계 기준을 확인하는 주민들에게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면 대비책을 세웠다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건가요? 꼼꼼하게 세웠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학교와 직장에서 지진 대비 훈련을 이제 꾸준히 실시하고 또 공공 미디어와 휴대전화에는 지진과 안전에 대한 공지가 정기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덕분에 이번 지진 때 시민들이 그동안 연습한 대로 기민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돼서 이 최악의 상황,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대만의 지진 대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극찬을 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먼저 사망자 수가 아까 9명이라고 했네요. 10명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사망자 수가. 네. 근데 부상자 수는 이제 꽤 되는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가벼운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피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롄현 일대 학교와 직장은 일단 운영을 중단했고요. 대만 전역에서 총 2,498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네. 대만 당국은 지진으로 문제가 생겼던 전기와 이 수도 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롄현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 등이 지금 막 폐쇄되고 막 돌이 그 위에 막 쌓이고 그래서 산소태도가 있을 테니까. 피해 지역의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제 타격도 상당히 크겠는데요. 그렇죠. 이 대만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업의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만 반도체 제조기업 TSMC는 주요 생산 설비가 안전하다고 밝히긴 했지만 생산 라인 파손과 운영 중단 등으로 수백억 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폭스콘과 대만 2위 파운드리 업체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현재 이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 아무튼 그 영희님이 대만에 위로 보냅니다. 이런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도 함께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인수님이 네. 우리나라는 지진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네. 사실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완전히 그 벗어난 지금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계속 그러니까 뭐 그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경주에서도 큰일이 났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뭐 지금 빈도수가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하고 무관한 나라가 아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지진 대비 뭐 그러니까 뭐 건물이라는 거 있을 때 내진 설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는가. 요걸 좀 그러니까 다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예. 딱 이 타이밍에 김종훈님이 아파트 지으며 철근 50% 빼먹은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라고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촌철이네요, 정말로. 이러면 진짜로 큰일 나는 것이니까 아무튼 그 피해를 입은 대만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대만의 어떤 지진 피해를 그 계기로 우리는 또 얼마나 준비되고 대비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도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